안녕하세요.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18일 CNGTV 방송은 기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비긴비즈의 나영민 대표입니다. 오늘 좀 재밌게 또 기술 창업이라고 했는데 또 보통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 약간 좀 자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비긴비즈의 나병민 대표라고 합니다. 전문가로 이렇게 소개를 받긴 했지만 저도 현재 창업과 경영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서 지금 스승님, 또 지도 교수님, 또 각 분야 멘토님들께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꼴값 떨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 함께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걸 듣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직에 있으신 분도 있고 다양해요. 네. 그다음에 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창업이라는 거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몇 년 전에는 한 십몇 년 전에는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네. 지금은 창업이 그때만큼 열풍은 아닌데 네. 약간 좀 창업에 대해서 어두운 면도 있어요. 네. 취직을 못해서 창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밀려서 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혁신을 할 때 이 창업이라는 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창업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창업을 정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기술 창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올 때는 이제 기회형, 생계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생계형은 이제 정년을 하시고 이제 요식업들 그런 종사하시고 그러한 창업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보통 생계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기회형은 청년 창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말 그대로 기회를 찾아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술 창업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벤처 우리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주도했던 벤처 창업이나 기술 혁신선도 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 벤처 기업이랑 동일화하는데 보통 통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이제 기술을 체득해서 또 갖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이제 적용해서 사업에 착수하고 창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기술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전문 서적이나 그러한 이론에 대한 책들을 보면 기술 창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목적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또 무엇보다도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적인 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거지 이게 무슨 학문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에 대해서 오늘 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제가 한 오래전에 미국에서 MBA를 할 때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걸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엔터프르너십, 이게 네. 책도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읽어볼 거야. 네.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안 버렸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창업을 할 때 기업가 정신이 네. 굉장히 투철해야 되나요? 예. 생계형 말고 이렇게 좀 네. 모든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제품이나 이런 건 다 창업가의 제품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창업가가 없는 이유가 뭐 착오가 없어서다. 네. 다 착오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혼자서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시작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창업가의 분석이라고 했는데 네. 창업자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창업자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에는 그 리스크 안에 리스크를 계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산된 리스크를 갖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건데 그렇다면 창업자에게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어떤 성과를 잘 도출하는 것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거의 커다란 부자들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 문제로다가 이제 금수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에서 보면 금수저 출신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거부들이 보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의 부자가 된 거는 창업가 정신 때문이 아닌가요? 도전 정신. 그쵸, 맞습니다. 그분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이 세상을 약간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도 페이스북 하는 친구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 기업가 정신이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나이 회사에 오래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연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얘기하고 이 창업가 정신 얘기할 때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고 미국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박사님도 미국에서 그 기업가 정신 아주 어린 나이에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 때보다 그러한 정신을 가르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험 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 프로세스에서 조금 벗어나면 조금 안 되는 분위기라서 일단 아주 창의적으로 사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면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위기라서 저는 오히려 미국식이다, 이스라엘식이다, 어디식이다가 아니라 한국형 창업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형 기업가 정신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 바꾸고 뭐 그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들을, 그런 문화들을 언제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만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저희가 다 갖고 오는데 일단 그러한 틀과 프레임을 만든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 한국형 모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좋은 생각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외부에서 보면 그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아까 말씀 건 것처럼 뭐 프레임워크가 없는 것 같아요. 창업 어떤 기관들도 많고 이런데 네.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모신 게 나름대로 오늘 네. 이제 좀 미니멈이라도 좀 알고서 네.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도대체 굉장히 많아요. 뭐 프로그램도 많고 오늘도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제들 중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네. 그 창업이 뭘 이렇게 하나를 가리키는 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나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네. 기술을 가리켜 다음에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제 경험에 의하면 금세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자랑 비즈니스랑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도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네. 기업까지. 네. 그래서 좀 기술도 가리키는 것보다는 반은 기업가 정신을 좀 가리켜서 내보내면 많이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기술 창업이라고 그랬지만 네. 사실 좀 기술자들에게 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내 기술자거든요. 네. 네. 그분들에게 네. 좀 기업가 정신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아이템을 탐색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기가 오랫동안 한 것도 있고 네. 자기 그거면 잘할 것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탐색을 해야 됩니까 이게? 주로 이제 제품 위주와 욕구 중심이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품 위주는 실생활에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의 개선점들을 포착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요거 이렇게 만들 텐데 나는 여기 요 부분만 좀 개선되면 난 더 잘 쓸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라도 난 살 것 같은데 또 욕구 중심의 이제 탐색 기법은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가 이 현존에 없지만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탐색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도 있지만 지인들, 친구나 회사 생활 동료들이랑 대화하면서 또 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그렇게 탐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요 아이디어가 사람이 딱 들어왔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적어 놓으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 번뜩이는 거가 오래가 날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거든요. 네. 지식 재산권 확보. 네,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해도 누군가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걸 보고 누군가 베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쉬운 말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지식재산권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작권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시사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술이 보호돼서 제가 그 원하는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수익 창출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거는 이렇게 등록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때 이제 등록하고 네. 또 이제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기술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지 못하는 상태에는 제가 언론 보도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흔적을 남겨놓는 작업들을 이제 대표님께 좀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이 송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리 SNS 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문, 뉴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네네네네 거군요. 그런 것들 흔적을 좀 남겨두면 지식재산권이 이제 조금 늦게 되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 그 기술이 뭔지를 대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는 이런 데 나와서 방송을 하라고 너무 그러거든요. 좋죠. 너무 좋죠. 예.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여기서 발표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죠. 그에 다 보호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냥 자기 혼자 네. 몰래 얘기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기술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브루오션이다. 근데 요새는 브루오션도 자기가 그걸 막지 않으면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자꾸 자기가 뭐 논문 발표라든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발표나 이런 것도 다 공적으로 발표하면 다 이게 저작권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경영 자원 및 소비 시장 검토? 네네. 예, 요것도 이제 자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스타트업이. 무슨 자원을 준비해야 되냐? 경영 자원은 크게 이제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고용이고 물적 자원이라고 하면 가깝게 뭐 컴퓨터, 책상, 뭐 사무, 비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 시장을 검토해야 된다. 이러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창업 상태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돈 1원이라도 리스크를 지면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좀 서칭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시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 시장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 그리고 또 멘토링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좀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 및 구체화. 그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가 그 제품도 있을 테고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경험상으로는 요즘에 어떤 추세가 많습니까? 일단은 서비스로의 형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제품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깊어 뎁스가 생긴다고 볼까요? 확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양되는 그런 산업이 있고 그런 이제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사양 산업을 이렇게 아이템을 골라서 정말 힘들게 사업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은 좀 싫어해요. 자기는 굉장히 근데 사실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가족들이도 약간 반대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자기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트렌드를 잘 아니까 네. 이거는 약간 사양이고 네.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조그만 회사가 네. 뭐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투자해서 빨리 돌아오는 게 있고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 긴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말리는데 좀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 후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 주면은 딱 표정이 굳어지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대부분이 학력도 굉장히 높으시고 예. 대기업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근데 많이 이게 배우는데 약점이에요, 이게. 이분들께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숲을 보게끔 하는 그런 이제 넛지 기법이라 그럴까요? 뭐 코칭 기법들이 좀 있는데 요런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9대1 법칙을 좀 씁니다. 9번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9번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피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평생을 종사했던 그 분야에 너무 잘 아시는 박사님이다 보니까 그걸 좀 피벗하는 그러한 이제 동기가 되는 경우는 좀 종종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어제 읽은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자기 지식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요새 사실은 그 CD롬 같은 거를 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CD롬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리고 옛날 필름 카메라에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자꾸 부정하다가 어느 날 그냥 낙오돼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평생 뭐 이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뭐 9번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식에 빠지면 요새는 너무 많이 변하니까 사실은 CD-롬 이제 CD-롬 모으셨어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근데 못 버려 이게 LP판이나 이런 거 옛날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잔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냉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이제 트렌드나 이런 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리스크나 이게 제일 어려운 적인데 수익성, 경제성, 리스크 요인. 요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립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리스크 개념인데 지금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 얼마를 벌어들일 거야라고 이 페이퍼에 표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렵습니다. 예전보다는. 근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최소한 얼만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더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컴퓨터를 한 대 사야 되는데 사실 필요 없이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실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바라보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비싼 거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굉장히 비싼 거 주고 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내가 이제 자원을 확보할 때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아주 적게 가져가는 방법들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정부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적게 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약간 무섭더라고요. 안 사는 사람. 안 사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약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전화기도 안 사고. 전화기까지요? 전화기 하나로 다 이렇게 뭐 노트북 같은 거 안 사고 전화기로 다 처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옛날 어렸을 때 그 딱지 껴본 물건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미니멈을 해서 필요 없는데 돈 쓰는 것보다 프로핏을 네. 극대화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를 생각하면 이제 효율과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가장 적게 들어가서 많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이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빨리 시장에 선을 보이죠. 일단은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중에서 시장성과 기술성 정도 좀 보고 바로 그냥 시장에 선보여서 피드백 받고 제품 개선하고 계속 그렇게 좀 빨리 스피디하게 가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과 분야와 사업 아이템별로 다 다른데요. 저는 만약에 여건이 되고 시간적인 어떤 충분한 그러한 이제 자원이 있으면 저는 이걸 좀 꼼꼼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혼자 하실 수는 없고요.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는 조금 체크를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거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내가 돈을 못 벌면 뭐 굶어 죽는 거잖아요. 네, 뭐 굶어 네. 죽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런 거를 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거를 안 가르쳐주나요? 왜 우리 사회에서? 네. 이걸 안 배우면 저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살아가려면 하나는 큰 회사에 들어가든지 네. 하나는 공무원이 되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점점 그 두 개가 네. 퍼센테이지가 작은데 네. 왜 이런 교육을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회에 나와서 배워야 됩니까, 이걸?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결여돼 있거나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조금씩 어떤 인식들이 확산되어지면 한국형이 뭐 이스라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유니콘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그랬는데 기술 창업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예술가예요. 네. 왜냐하면 예술가는 기업도 안 뽑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 공무원도 안 뽑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가 이 미대를 나와도 자기 그림을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대학교 1학년서부터 자기 그림을 팔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네. 화가는 자기 그림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술자는 자기 아이디어를 팔아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안 했다가 지금 네.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뭡니까? 요게 K 네. 스타트업이라는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K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준 일단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 K 스타트업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중앙 부처도 여러 부처가 있었고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각 지자체의 출연기관 이렇게 나눠져서 전부 다 창업 지원 사업을 내놓고 뭐 홍보하고 안내하고 했는데 이 K 스타트업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통폐합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녹아져 있는 그러한 정보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창업자 분석에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이 대표님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예,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시트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이제 자문해 주거나 있었는데 K-스타트업이 이런 걸 이제 온라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밌게 그냥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창업 역량의 자가 진단이 쫙 이제 나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좀 나오는데요. 요거를 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서 이 자기가 진단 키트를 딱 이렇게 해갖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사실은 거기서 고민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전문가의 입이나 자기 주변의 지인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한번 먼저 조금 이렇게 해보면 스스로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업 아이템 탐색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기회형도 말씀드리고 예,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디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평가받고 또 이제 진단도 받는 요것도 이제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좀 멘토링 신청을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약간 불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내 아이디어가 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하면 굉장히 자기 아이디어가 네. 모양 참신하고 항상 뭐 엄청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큰 회사랑 얘기할 때 내 아이디어만 가져간다. 네. 뭐 내 아이디어가 노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도 제가 스스로 포착을 한 적이 있는데 전문가분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세련되게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를 뭐 100% 노골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빼고 설명을 해도 이 전문가분들은 워낙 많은 아이템을 다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주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논할 때 뭘 알려고 논하냐면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아이디어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그거 시장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작은 정보를 갖고 미팅을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네. 그냥 대표님 찾아가는 게 제일 요새는 이게 근데 이 점점 생각보다 네네네. 이게 너무 체계화가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생부병사가 있고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죠. 제품 주기처럼.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할 때 뭔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중학교도 다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자라가면서 뭐 처음엔 이유식도 먹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창업도 처음에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고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저만의 어떤 그러한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
이 변리사님들께 여쭤보고 이제 특허를 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인데, 요 이제 특허 상담 센터에서 제가 왜 여기 있는 변리사님이랑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중요한 거는 이 특허는 담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기술에는 가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라고 혼자서 생각해서 특허를 낸들 그것이 사업화가 되지 않고 그것들 가치가 없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멀리 가 있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좀 형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리사님을 이 국가 인프라 안에 이 특허청의 출연기관인가 아마 공공기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쪽 그 지식재산보호원이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가시면 저는 사실 예전에 여기서 제 대표님이 하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적합한 변리사도 맞춤형으로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일단 상담을 해서 내 아이템, 내 아이디어,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변리사님들을 좀 만나시고 또 추천받고 매칭도 해서 제대로 또 기술 특허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약간 좀 저기도 전략인가요? 특허권으로다가 돈을 버는 것도? 전략이죠. 네, 전략이죠. 맞습니다. 네, 전략이고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문가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국내 시장이 좀 작고요. 만약에 이제 좀 글로벌 시장에 컨택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좀 있으시면 좀 활발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이제 지금 생각인데 옛날에 뭐 싸이월드 이런 것들도 특허를 할 수 있나요? 싸이월드의 어떤 이렇게 네, 그런 거 전부 다 특허, BM 특허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초창기에 딱 해서 외국 큰 회사한테 팔았으면 그렇죠.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자기가 그걸 다 그냥 하려다가 안 된.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제가 IT 입장에서 보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걸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이게 이렇게 크지 못할 때 다른 데에서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석권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괜찮은 거는 사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 세계로 안 나갈 바에는 전 세계에 있는 회사한테 또 이런 것도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 이 로드맵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뭐 트렌드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중요한가요? 네, 이것도 이제 smtech.go.kr이라고 이제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제 기술자분들, 과학자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적으로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땀이 섞여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기술 로드맵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카테고리에 이렇게 클릭 해갖고 들어가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까지 이 기술은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 올해 앞으로는 이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명시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다 끝난 기술, 다 개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을 변혁시킬 거야 하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상담할 때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뭐 기술을 잘 모르지만 대표님 혹시 요렇게 한번 같이 볼까요? 하면서 이거 봤을 때 다 개발이 끝난 기술들이 너무 많대요. TV 기술, TV를 만들겠다는 기술. 전구. 근데 이거가 아무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로드맵이라는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소까지 명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 상담하는데 내가 야, 그 기술은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나는 이제
그 매일 찾아보니까 네. 그거 됐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좀 깜짝 놀래고 실망하고 가는 후배들도 있는데 네. 일단 로드맵이 네. 이건 저기랑 비슷하네요. 옛날에 이제 어디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고 가져왔는데 네. 그 도서관의 전문사서가 그건 여기까지 이건 다 됐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대한민국 전문 사서인 거죠. 어. 예, R&D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뭡니까? 창업 교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네, 아까 그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하고 이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시장의 니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이제 그 인프라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받고 좀 구체화하는 것을 정부의 인프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정부 인프라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그건 대학기관 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 창업보육센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대학기관에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창업보육센터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보면은 이제 뭐 서울부터 해서 이렇게 제주까지 이제 합계해서 이제 그 51개인가요?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디자인 계통이야. 나는 IT 계통이야.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입주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이템도 점검받고, 왜냐면은 멘토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을 접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익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해서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의 뭐 뭐 스타트업 기업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다가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기관이랑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이 출연기관에서 창업 기업 대표님들을 비서처럼 계속 이런 정보를 안내하고 계속 이제 그 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도와주시면은 네. 그래도 이제 뭐 이것도 컨설팅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비용을 좀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았죠. 기관 안에서 이제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대표님들을 모셨던 거고요. 만약 대표님이 성공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낙인 거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니저라 그럽니다. 네. 매니저, 이게 갑자기 로드 매니저. 뭐 그런 거죠. 험한 길을 가느니. 그 매니저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입장에서부터 매니저 그러면 편한 직장인 것 같은데 이건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같은 매니저인데 이게 조금 강도가 좀 세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의 창업에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손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또 일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라는 일이. 근데 지금은 예전과 좀 달라서 예전에는 이제 매니저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 현장에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나 현장에서 전문가 분들이 매니저로 이제 지원을 이제 기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학력, 자격, 경력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포진해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설명드렸듯이 같은 맥락인데 1인 창조기업 이제 지원센터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고 이렇게 제가 빨간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책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처럼 어느 일정 공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책상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문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이제 매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제품 개발하는데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유사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일정 공간이 있고 1인 창조랑 중장년은 일정 공간이 앞에서 책상을 준다. 하지만 1인 창조 기업이랑 중장년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또 있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은 다 또 이용할 수 있고 중장년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대표님들 또 기술에 특화된 분들을 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인프라입니다. 네, 이게 또 스타트업이네요. 요것도 네, 이거는 맞습니다. 창업 에듀 교육기관인가요? 네, 이것도 아까 스타트업 초기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인데요. 이건 이제 창업 에듀라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요. 여기 이제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 역량 보고 또 이제 시장 기회,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제가 써놓은 업로드 했는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시장성 이제 그 수익성,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데 이 개인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고 전문가들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이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이제 녹화를 해서 네.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네네네. 이제 이걸 보시면서 네.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예, 요 부분에서 이제 보통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R&D 과제라는 것을 하죠. R&D 과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네. 내가 몇 가지 요인을 선별해서 훨씬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해서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업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창업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K 스타트업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매 분기, 매 월 뭐 각양각색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가장 중요시 여겨봐야 될 것만 제가 5가지를 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년 이내 총입 창업 패키지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 금액은 5천에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시고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그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느 정도 데스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왼쪽 하단에 있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이렇게 써 있어서 밑에 가로 열고 팁스 창업팀 지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팁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팁스는 이제 뒤에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팁스는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팁스를 통해서 이 정부 인프라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받아서 육성하고 이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데 보면 정부 자금을 받아서 되면 네. 거기 뭐 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네. 육성을 해서 커졌어요. 네네. 그럼 그냥 나가도 돼요? 아니면 뭘 돈을 내고 나가야 돼요? 정부는 그런 게 없죠. 정부는 예, 모든 것을 백하는 건 없습니다. 정부는 예, 그 정부가 원하는 건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는 2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이 되어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2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좀 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외국 같은 데는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이게. 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네. 다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를 좀 풍요롭게 엔터프레너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좀 풍요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업기업이 이제 과제랑 사업을 좀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R&D 과제,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인데, 그 R&D 과제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 smtech.go.kr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지면상 좀 잘렸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이 R&D의 지원 사업들이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이제 쫙 나열이 되어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 기술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제, 우리가 이걸 과제라 그러고 창업 지원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좀 이렇게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 똑같죠. 근데 과제는 물론 사업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기술 개발인 것 같아요. 기존의 기술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로 만들 거야라는 게 뭐 일종의 뭐 숙제라 그럴까요? 네, 그런 과제를 부여받아서 제가 실행하는 거죠. 그게 과제고, 거기에 대한 것을 smtech.go.kr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템과 기술에 맞는 이 과제를 찾아서 신청하는 것,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팁스에 대한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팁스라는 거는 이 민간 투자 주도형의 팁스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건데요. 요런 부분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뭐가 좀 마련돼서 투자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 유치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 기관들, 그런 분들을 초기부터 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자문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뭔가 만들고 뭔가 매출이 조금 나고 뭔가 막 시작하는 즈음에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너무 늦어요. 예, 그러니까 진작에 만나서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그 투자 유치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시기에 시작을 하면 되게 미뤄져요, 뒤로. 왜냐면 이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뭐 그냥 바로 뭐 하루 만에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심사역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고, 물론 나는 투자도 받을 필요 없고 융자도 받을 필요 없어. 그거 너무 이상적이죠. 자기 자본 갖고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해피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업, R&D 과제, 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팁스, 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주황색인가요? 요거 자주색, 요거 밑에 보면 신청, 지정된 운영사로 상시 접수해서 join tips.or.k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꼭 들어가셔서 요거를 좀 나중에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게 관심이 있는데, 네. 이 엔젤 투자라는 거가, 네. 이름이 뭐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네. 정확히 이게 뭘 엔젤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스타트업만 도와주는 회사를 네. 엔젤 투자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일단 개인을 얘기하고요. 일단 개인이고, 그리고 개인이라니 어떤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 개인이에요? 단위로 투자를 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 일단 그 엔젤 적격 뭐가 적격입니까? 저기 이제 여기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어떤 일종의 라이센스를 좀 취득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제 혜택이나 또 엔젤 분들께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엔젤이라고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냥 뭐 개인이 그냥 투자 활동하면은 나 엔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좀 나쁜 분들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다크 엔젤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근데 엔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예, 태동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육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근데 뭐 엔젤이냐 VC냐 A씨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짓고 각각 특성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장단점들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엔젤, VC, A씨를 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취합해서 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뭐 엔젤 투자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뭐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손정희 씨 같은 분들처럼 네.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다 굉장히 어떤 거가 네. 주로 많습니까? 네. 이 어떤 게 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 매니저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전문가분이 들어가 계신다, 기관에. 근데 그분들이 매칭을 좀 해주십니다. 근데 왜냐면 어떤 기업에는 엔젤이 필요하고 어떤 기업은 바로 VC로 점핑해야 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니저님들의 어떤 좀 이렇게 분석과 진단이 좀 필요한. 근데 그런 걸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걸 창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예.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나 네. 요즘에 이제 들어봤는데 그 엑셀러레이터의 정의가 뭐예요? 나는 네, 이게 네. 가속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 네, 네. 그 어떤 자금 같은 걸 잘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정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업 매니저들은 그 이제 그 회사를 육성해주고 그 이제 그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런 회사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엑셀러레이터는 보육도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보육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정의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업 지원을 하면서 투자까지 같이 다 아울러서 해주는 게 바로 엑셀러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최근에 한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발전된 것 같아요. 네, 뭐 네. 복잡해지고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네. 그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잘 활용을 합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성과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그리고 엔젤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그래서, 요렇게 바로 이제 연계해서 또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시간이 거의 좀 다 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뭐 하나만 좀 이게 기술 보증기금 뭐 이거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시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은행권 청년 창업단도라는 것도 있고. 네네. 요 디데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대표님들이 한번 가서 꼭 구경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디캠프를 몇 번 가봤어요. 네, 거기 발표하는 거 가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하면 나중에 디데이도 내가 있구나.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예. 정부 사업에 도전했을 때 사람들 앞에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 자체도 네. 이 뭐 기술만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뭐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거가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네. 오늘 결론일 수 네, 있지 이게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선배 창업자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자기 혼자 뭐 선두적으로 하셨을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같은 카테고리에서 먼저 많이 앞서 나가 분 말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상장까지 하신 대표님 말고 세 발자국 정도 앞서 나간 선배 대표님을 만나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정부 지자체의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활용하라는 건 계속 제가 계속 1시간 내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창업과 취업을 좀 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대표님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창업 활동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리스크 있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에야 융자를 많이 끌어당겨서 뭐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린 스타트업이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빨리 반응을 보고 지금은 바로바로 피봇하고 바로바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또 시제품을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시제품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창업은 막 리스크가 크고 뭐 취업은 이렇고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자생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화두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가 되거나 마크 주크버가 되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명이 생활하는데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충족되면서 내가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저는 그것이 창업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창업을 하면 막 지금 있는 데를 때려치우고 이게 그건 사실 뭐 영화로 드라마에서는 멋있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한두 개만 좀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떨까요? 뭐 이한손님이 아이디어 기술 창업 시 위탁 제조업체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발품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누벼서 찾는 대표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뭐 한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땀 흘려야 됩니다. 이거 땀 안 흘리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또 자기가 해놓으면 성취감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나이성이라님은 사전에 내 아이디어나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도 지금 특허청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고. 특허청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만약에 또 그게 부족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리사, 공익 변리사님 만나셔서 얘기하면 다 얘기해 주십니다. 정진일님은 20년 전에 발품 팔아서 경험 없이 창업했던 과거에 비해서 기술 창업하는 부분에 매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사전에 많은 준비하도록 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는 오늘 들어오신 분은 일부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쁘신 분들은 또 못 들어오고 대기업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인터넷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이 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다음에 정락성님께서는 어떤 투자 방식이든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특허, 상품권이 우선돼야 하는 거죠? 라고. 우선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투자 회사의 그 전문 심사역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특허 등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한종원님은 외부 영업 기술직은 창업이 쉬운데 내근직의 창업 기술이 부족하여 본인이 일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쪽으로 창업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근직 직원들은 어떻게 창업 준비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말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왜 사당오락이란 말씀 아시죠? 그 뭐 옛날에 고시 준비할 때 뭐 입시 준비할 때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2시간씩 주무세요. 2시간씩 아니면 잠도 안 주무시고 그만큼 시간을 들여셔야 돼요.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공을 많이 들이셔서 창업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그 제 아는 친구가 MBA를 하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스타트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하는데 한번 초대를 해서 갔더니 지하실에다가 이 남자가 취미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선수들 뭐 공, 방맹이 이런 야구 있잖아요. 그 아이템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수집을 하면 네. 그걸 인터넷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와이프가. 네. 네. 근데 둘 다 이제 IT를 모르니까 내가 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고 뭐 그랬는데, 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 야, 이 사람들 재밌게 사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비즈니스에서 네. 그 사람들은 아이템도 아주 잘 잡는 것 같고, 노하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세상이 좀, 우리가 조금 늦게 변한 것 같아요. 너무 네. 대기업 위주로.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면 네.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자기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특화된 지식들이 많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했는데, 이게 좀 계기가 되고, 네. 분명히 이분들 중에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옛날보다는 엄청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맞아요.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그 대표 같은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뭐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에 뭐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규제가 있어요. 미국도 있고 근데 그걸 얼마만큼 엔터프르너인 사람들은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영리한 거죠, 사실은. 이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되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굉장히 한 분 더 모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지 않습니까? 한번 좀 아주 세게 물어볼 거려고 그래요. 아주 무슨 기술적으로. 저는 제가 전공이니까 다음번에 한번 항공에 대해서 우주 산업이나 드론 이런 쪽으로 한번 모셔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